전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4학년 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1년 동안 미국의 모든 국립공원, 300개가 넘는 국립공원을 무료 입장할 수 있어요. 국립공원을 단순히 이제 가족들하고 등산의 장소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도 충분히 이제 또 살아있는 그런 경험으로 배울 수 있고, 제가 사실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어릴 때 약간 등산, 산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미국에서 여러 국립공원을 다녀보다 보니까 이 국립공원이 단순히 자연 경관만 보고 뭐 등산을 하는 곳 이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라든지 생태 감수성이라든지 뭐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되게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을 위한 워크북이 혹시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도 국립공원 안에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지식을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역사도 배우고 그리고 환경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아이들도 미국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처럼 워크북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서 네,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립공원 하면 그러니까 산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우리나라 실제로 23개 국립공원 중에 거의 18개가 산악형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인식을 가진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국립공원 하면 뭔가 산 그리고 등산 그러면 힘들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이걸 뭐 가족들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국립공원에 미국에서 다녀보니까 미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장소 하나가 그냥 국립공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의 생가 그거 하나가 국립공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짧은데도 그런 작은 역사 하나하나와 관련된 장소들을 국립공원화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사실 역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뒤질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죠? 뒤질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그 면면들을 보니까 그 산속에 많은 이제 유적과 역사가 흐르는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립공원을 단순히 이제 가족들하고 등산의 장소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도 충분히 이제 또 살아있는 그런 경험으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립공원 곳곳에 관련된 사람, 그리고 민화, 그리고 막 설화, 그런 것들이 다 지명 속에서도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립공원의 지명들만 봐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걷기 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가족들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도 국립공원에서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 기후변화, 생태전환 교육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사실 교실에서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막 그렇게 봐도 아이들이 이 체감이 잘 안 돼요. 기껏 해봤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아껴 쓰고 분리수거 잘하고 뭐 이건데, 이 국립공원에 가보면 우리나라 이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진짜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실질적으로 이 환경의 중요성 이런 것을 아이들이 절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또 국립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무한대로 다양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한라산의 고사리 하나만 봐도 수학의 프랙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소백산의 천문대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분야에서 국립공원의 중요성, 예, 뭐 그런 것도 인식해 볼 수 있고, 뭐 다도해 해상에서도 우리 나로 그 우주 항공과 관련된 그 장소가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나로도가. 또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 나로도를 갈 때 국립공원과 연계시켜서 가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오히려 국립공원 안에서 다양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접해보지 않을까, 앞으로는. 네. 되게 다양한 주제로 그 국립공원을 바라보고자 했어요. 제가 집필을 할 때 한 국립공원에는 그러니까 어떤 국립공원은 좀 역사에 중점을 두고, 어떤 국립공원에는 좀 인물, 역사적 인물에 중점을 두고, 어떤 국립공원에는 지형 뭐 이렇게 중점을 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주제로 다양하게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접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 제도가 뭐냐면, 전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4학년 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1년 동안 미국의 모든 국립공원, 300개가 넘는 국립공원을 무료 입장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립공원은 입장료만 뭐 우리나라 돈으로 4, 5만 원 하는 그런 국립공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그 학생이 4학년 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혜택, 그리고 제도적인 혜택, 이런 게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이 정부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립공원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교육 효과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되게 일관된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 워크북이 있고요. 그리고 배지 같은 것을 이제 주는 것도 되게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되게 통일된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 형식이 폼이 다르면 뭐 이 수집을 하다가도 약간 좀 포기를 하거나 큰 욕심이 생기지 않는데, 어디에서나 비슷한 형식과 그리고 비슷한 그 규격의 보상을 받으니까 그걸 좀 아이들이 일관성 있게 모으고 싶은 수집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체계가 좋았어요. 약간 시스템 자체가 체계화돼 있어서. 네.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진짜 세계 1호 국립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인데, 그러니까 왜 1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연 경관도 너무 다채롭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의 진짜 다양성이, 그러니까 이제 몸에 와닿을 정도로 그냥 살아있어요. 막 바이슨, 소떼들 수천 마리가 그냥 눈앞에 지나가는 게 보이고, 그걸 아이들이 또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단순히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워크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그리고 연령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이제 국립공원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를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등산 연령층이 사실 약간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또 기회도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책을 집필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